6번부터 보죠. 이거는 별다른 기하학적인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네요. A, B의 1대2 내분점을 찾고 그 다음 A, B의 3대4 외분점을 찾은 다음에 걔네 둘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계산상에서 실수가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자, 먼저 1대2 내분점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내분점, 외분점이 이제 항상 많이 연습이 안 되면 계산이 헷갈리는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1대2 내분점은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1대2 내분점. 자, 먼저 분모는 1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둘 다 3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1에다가는 이쪽 좌표, 2에다가는 이쪽 좌표를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해준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x좌표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2에다가 5 곱하면 10이죠. 더해야죠. y좌표 1에다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다가 1 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분점은 3분의 9니까 3, 3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대4 외분점 여기 위에다 쓸게. 이것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 분모는 3에서 4를 빼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치? 3대4니까. 그 다음에 3에다가는 역시 B쪽 좌표를 4에다가는 A쪽 좌표를 곱한 다음에 빼야 돼요. 그치?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 곱하기 5, 4, 5, 20인데 빼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에다가는 이쪽 Y좌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에다가는 이쪽 Y좌표 4 해서 빼야 돼. 자, 그러면은 외분점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3, 23이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 10. 요게 3대4 외분점이 되겠죠. 아, 여기까지는 맞게 했어? 갑자기 7이 나왔네요. 24,7이. 네. 저기서 실수가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심은 자, 얘네 둘의 중점을 구해야 되지. 23하고 3 더하면 26 반으로 나눠서 13, 10하고 0 더하면 10 반으로 나눠서 5. 자, 13,5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뭐 둘 중에 하나 점택해서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주면은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지름 길이를 구해서 반으로 나눠도 되고, 지름 길이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23에서, 아닌가? 그냥 합시다. 13에서 3 빼면은 10인데 제곱하면 100, 5에서 0 빼면 5인데 제곱하면은 25. 루트 125죠? 자, 얘는 25 곱하기 5지, 그치? 125, 25 곱하기 5니까 5 루트 5. 요게 반지름이죠. 자, 이제 다 됐어요. x-13의 제곱, y-5의 제곱은, 자, 5 루트 5의 제곱이니까 120, 이렇게 되겠죠. 괜찮은가요? 네. 자, 여기 6번이고, 8번 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8번. 자, 세 점이 하나는 0,3, 두 번째 점은 4,3, 세 번째 점은 6,1. 자,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 그러는데 일단 세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일반형에다 대입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야지 이제 ABC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면서 풀기가 좀 쉬운데 그 전에 보통은 조금 쉬운 점을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보라고 했었어. 좌표 평면 상에다가. 얘는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0,3. B는 4,3이죠. 4가 여기쯤 있다고 치고 3이면은 여기. 일단 A랑 높이는 같은 데 있는 거지, 그치? C는 6,1이야. 아, 더 해야 되네. 6,1. 어떨까, 이거? 좀 관련성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그치? 지금 이렇게 세 점을 지나면 원이 아마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이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둔각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제 원이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거는 뭐 특별한 뭔가를 갖다 이용해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 일반형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기다가 세 개의 점을 다 대입을 해보자는 거지. 자, 먼저 0,3. 자, 0 대입하면은 0이고 3, 9.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A 사라지고 3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이제 처음에 하나 나오죠. 두 번째 식. 자, 4,3 대입해 볼게. 4, 4, 16에다가 3, 3, 9 더하면 25. 4A, 3B 플러스 C는 0. 세 번째 식 6,1. 36에다 1 더하면 37. 6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미지수가 3개짜리는 1차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미지수가 3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저 3개 중에서 일단 없애기 쉬운 문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없애기 쉬운 문자 하나를 잡아서 그 문자를 없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자, 여기서는 뭐가 좀 편할까? B 혹은 C를 없앨 수 있죠. 아, 네. 그렇죠. C를 없앨 수도 있고 B를 없앨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뭘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C가 지금 다 개수가 1로 동일하니까 C를 없애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요거 1번이라고 하고 2번, 요거 3번이라고 할게. 자, 2번에서 1번을 빼볼게요. 자, 2번에서 1번을 빼면 4A는 그대로 있겠지? 네, C는 사라지고 B도 사라지네, 그치? 3B 플러스 C가 지금 동일하니까. 자, 그래서 2에서 1 빼면은 4A 남고 25에서 9 빼면은 플러스 16 되죠. 그죠? 자,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와요.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나와요. 요러면은 되게 쉽지. 자, A가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를 아직 우리가 계산 안 한 3번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3번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4, 6, 24. 마이너스 24니까 37에서 24 빼서 13이죠. 맞나요?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거랑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BC에 관한 식이 1번에 지금 보이지, 그치? 얘랑 1번 식을 다시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B 플러스 C 9. 얘도 빼면은 B 값을 우리 구할 수 있지. 그래서 13에서 9 빼면은 4. B에서 3B 빼면 마이너스 2B는 0. 그래서 B의 값은 2가 나오죠. 자, 이제 C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뭐 쉽지? B에다 2 대입하면 C는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직은 일반형을 구한 거잖아. 얘를 다시 식을 변형시켜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답이 나오는 거지. 자, 다 대입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는 마이너스 4, b는 2, c는 마이너스 15. 요거지, 그치?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다 할 수 있지.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 조금 빠르게 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4x로 시작되는 완전제곱식은 바로 쓰면 이거지, 그치? 네. 자, y제곱 플러스 2y로 시작되는 거 바로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y 플러스 1의 제곱이요. 그럼 상수가 여기 4하고 1이 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 해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넘기면은 플러스 20이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0이에요. 이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8번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저거 완전히 그림을 꼭 그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연히 그려보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지가 좀 더 좋을 것 같거든. 자, 먼저 y는 x 플러스 1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네.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제 저런 직선 정도는 금방금방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2,5를 한번 찍어볼게. 2,5는 그림이 너무 하나, 둘, 셋, 넷, 한 이쯤? 요쯤 지나요. 요쯤 지나고, 자,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해야 되는데 조건이 좀 되게 까다로워. 맞지? 그러면은 얘를 지나면서 한 이 정도쯤?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해되죠? 네. 자, 저런 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쭉 뻗어나가면은 이런 거? 거의 한 이쯤? 이렇게 큰 원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
이해되나? 그림? 안 돼요? Y축 저기 높이 올라와서 지금 그림이 여기가 지금 2,5야. 여기를 지나면서 중심은 여기 있고 Y축에도 접해야 돼. 이 선상에 이제 딱 접해야 될 거냐, 원이. 그러면서 여기도 지나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큰 원이 하나 그려질 것 같지 않냐? 자, 일단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계산으로 다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저렇게 상상을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라는 거지. 그냥 계산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 같은 게 풀리면서 두 개의 근이 나온다든지 그럴 거거든. 그럼 그 두 개의 근이 각각 다 두 원의 방정식이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심 좌표를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맞아요? 이게 x 좌표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y 좌표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x 좌표를 미지수로 잡으면 x가 a가 되면 y는 a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심 좌표는 저렇게 잡을 거야. 다음 식은 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축에 접한다 그럼 중심 좌표랑 제가 연관성이 생기죠. y축에 접해. 자,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지름이 될 거거든.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무슨 좌표랑 일치할까요? X좌표랑 일치하겠죠. 그림상 이제 X좌표랑 일치. 이제 이런 걸 파악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X좌표랑 일치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우리가 조건 하나 안 쓴 거 있지? 뭘 하나 안 썼지? 2,5를 지난다는 사실을 안 썼죠. 대입을 해야지. 자, 2,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2-a제곱 5-a-1의 제곱은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방정식 형태로 풀리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각각의 x좌표, 중심의 x좌표를 얘기하기도 하고 곧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이제. 자, 이거 전개하면은 자, 요거는 지금 4-a인데 a-4를 제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a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퀄 a제곱이죠. a제곱 하나 지워버리고 이제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풀겠네.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거나 10이 되는. 요게 이제 2가 되는 경우일 거고 아까 크게 그렸던 거 얘가 아마 이제 10이 되는 경우가 될 거다. 그래서 큰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a를 1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0의 제곱 y 마이너스 11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 요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3번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이제 14번 자, 1,-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은 그랬어. 이거 진짜 전형적인 문제거든, 14번이. 요거는 뭐 전형적이긴 한데 요거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14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볼게요. 자, 이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이것도 두 개래. 두 개인데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자,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 거 역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지 이게. 그치? 해볼게요. 자, 먼저 1,-1을 한번 또 찍어 봅시다. 자, 요 점을 지난데 그러면서 접하는 원이 두 개, x축, y축에 동시에 다 접하는 원이야. 자, 벌써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요런 원 하나 있지 않겠냐? 그럼 중심이 딱 여기 있겠죠. 하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구할 수 있어.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아까처럼 커다란 원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지름. 예, 큰 원의 반지름 해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서 이제 합쳐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아마 이게 어떤 곱셈 공식 같은 걸로 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번 좀 해볼게. 자,
자, 아까랑 똑같이 이제 할 건데, 이번엔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R이 아니라 마이너스 R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중심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죠. R,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이해돼요? 반지름의 길이를 양수로 봤으니까, 이거는 X축 R에 했으니까, 마이너스 R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요런 거 이제 부호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이제 생겼어. 다시 또 여기다 뭘 대입한다? 1, 마이너스 1. 얘를 대입하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대입을 해볼게. 자,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R의 제곱. 자, 이거야. 자, 이건데, 여기서 R을 직접 구하지 않고, 곱셈 공식의 변형식 같은 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보여줘 볼게. 자, 얘가, 잘 보세요. 되게 잘 쓰는 테크닉이거든? 저게 2차 방정식인 거 확실하지? 그치? X가 아니라 R로 돼 있을 뿐이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너네들 근과 계수한 게 혹시 기억나냐? 기억 안 나요? 네. 뭘? 근과 계수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런 2차 방정식 있을 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요. 이게 제목은 기억 안 나도 식은 기억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랑 같다 그랬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먼저 하고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를 한 게 두 근의 합하고 같아요. 그랬었나? 가은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지호스? 저기 있었구나. 두 근을 곱하면 이거였죠. A분의 C. 이건 기억나요.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야. 자, 이 그림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울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저 방정식을 풀어서 두 근을 구하면 그게 각각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오케이?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지름의 길을 직접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좀 소개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알파 베타가 저 R로 표현된 저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이니까 두 개의 근을 구해서 파이 알파 제곱 더하기 파이 베타 제곱을 하면은 그게 문제에서의 답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얘는 파이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변형식이 하나 있었지,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이런 변형식이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전개를 해볼게. 좀 빠르게 전개해 볼게요. 여기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 하나 넘어오면은 알파랜다. R의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볼게요.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합쳐져서 마이너스 5R이죠. 네. 그치? 상수는 1에다가 2, 4 해서 5야. 맞아요? 네. 아, 이거는 딱 이걸 쓰라고 낸 문제지. 왜냐하면 얘가 인수분해 같은 게 잘 돼서 R 값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치? 맞아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게 생겼지. 그치? 뭐 근해 공식까지 써서 하면 모르겠는데 근해 공식 쓰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오고 걔네 제곱하기 상당히 번거롭다고.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5죠. 그래서 5, 25. 2알파 베타 A분의 C니까 역시 5야. 그래서 10. 답은 15,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14번이요? 네, 답이 아니야? 26파이라. 26파일에? 잠깐만. 아, 또 왜 이러냐. 두 원의 넓이의 합.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아, 여기 마이너스 5R이 아니네. 이거죠.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그러면 인수분해가 그냥 인수분해가 되지, 이런 경우에는. 아.
2, 4에다 1 해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볼게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알파 플러스 베타 36, 2알파 베타 10. 그러면 26파이.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건 다 알잖아. 네. 근을 구해서 푼다는 건 다 아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더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근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아, 진짜요. 많이 쓰여. 내가 지금, 계산이 틀리는 바람에, 신뢰도가 좀 떨어졌는데, 많이 쓰여요, 진짜로. 14번이었고, 19번. 19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 아, 우리 아들 눈높이 푸는데 옆에서 좀 같이 풀까봐 자꾸 이게 실수가 나와가지고. 자,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자, 요건데, 자, 뭐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저런 건 이제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y-4의 제곱이지? 그치? 네. 그럼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k니까 넘기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반지름 제곱이잖아. 제가 양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k가 양수다. 그럼 k는 16보다 작다. 자연수 k 개수니까 1에서부터 15까지 15개죠. 네. 이게 19번이고 22번. 자, 22번은 점 A 2,5 그 다음에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라는 것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P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지, 그치? 그랬을 때 AP의 길이의 최대값은 어떤 상황이다?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서 이쪽에 있는 P랑 연결될 때가 가장 선분의 길이가 길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은 먼저 중심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돼서 그것을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자,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 봅시다.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2루트 2가 나오거든? 그쵸? 네,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1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4의 제곱이죠? 플러스 y2 마이너스 1 4의 제곱 16 더하기 16 32니까 4루트 2가 되겠지. 여기까지 길이가 4루트야. 그럼 얘랑만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네. 6루트 2가 답이죠. 자, 저거는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했고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온다. 근데 저런 사실을 미리 이런 예제를 안 풀어보고도 저런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못하겠어요. 근데 저런 류의 문제가 좀 많아.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성질과 그다음에 저런 식의 계산이 짬뽕돼 있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거든. 23번 볼게. 자, 6,8에서 1. 자, 이거를 지금 응용한 거야. 23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자, 저거보다 원의 방정식은 훨씬 쉬운 걸 줬네. 그치? 자, 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원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점이 원 바깥에 있어야지 성립하지 않겠냐? 그쵸? 만약에 이거를 원 안쪽에 있는 점을 줬다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 않겠어요, 이거? 아닌가? 아, 비슷하겠다. 어차피 최대 거리는 원 안에 있다라고 하면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서 반지름의 길이 더하면 최대 거리 나오는 거 맞죠? 최소 거리는 아마 여기일 텐데 여기까지 거리에서 얘 반지름을 뺀다. 아, 이러면 약간 오류가 나지. 왜요? 최소 거리는 이거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서 했던 방법, 즉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을 빼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 테니까. 그렇네.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쪽에 있으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아마 최소 거리가 될 텐데, 그러려면은 반지름에서 오히려 여기까지 거리를 빼야 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본 적은 없고, 다 이게 원 바깥에 있는 점을 주고서 한 거거든. 자, 근데 제가 원 바깥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반지름의 길이 응. 구해봐서. 반지름 길이 구해봐서 중심까지 거리보다 더 짧으면 바깥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뭐 그렇게 낸 문제는 없었어. 아직까지는. 다 점은 원 바깥에 있어야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해지거든. 자, 아무튼 이제 해봅시다. 최대 거리는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쓸 거야. 자, 6,8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구하면은 36에다가 64에서 루트 100 나오니까 10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10이야. 반지름의 길이는 2야. 자, 그럼 최대 거리는 12지. 네. 최소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10에서 반지름의 길이 2를 빼야 되니까 8이 지금 최소 거리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P에 대해서 거리를 구했을 때 거리가 정수가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겠죠. 8에서부터 12까지의 값 중에서 정수가 되는 거는 9, 10, 11, 1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8도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거리가 정수가 될 때 그 거리는 8이 되든지 9가 되든지 10이 되든지 12이 되든지 12가 되든지 이렇게 될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8하고 12는 자, 거리가 8이 되는 점 딱 하나 있고요. 12가 되는 점 딱 하나가 있거든? 네. 근데 이거 세 개는 어떻겠냐? 두 개씩. 양쪽으로 두 개씩 나오겠죠. 뭐 9가 되는 점 있고 10이 되는 점 있고 11이 되는 점 있고 이쪽에도 9가 되는 점, 10이 되는 점, 11이 되는 점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씩, 앞뒤로는 한 개씩이고 얘는 두 개씩이니까 총 6개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6에다가 2 더해서 총 8개의 점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저 22번이 좀 응용이 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번. 자, 25번. 두 점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10. B점은 3,0. 이렇게 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거는 문제 자체는 얘들아 이해가 되나요? 요 유형이 지금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근데 그때 자취의 방정식 맨 마지막에 설명할 때 좀 어려워했었거든? 그래서 뭐 어려워하지 말고 P점을 우리 x, y라고 둘 거야. 네. P점을 x, y.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x와 y 사이의 성립시키는 관계식을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 될 확률이 높거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인데 그대로 식을 써보면요. AP제곱은 P점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를 x2, y2로 보고 얘를 x1, y1으로 보고 계산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안 까먹었지? 네. 그래서
자,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어. x-1의 제곱, y 제곱.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이제 AP 제곱이죠. 자, BP 제곱도 똑같이 해볼게. x-3의 제곱, y의 제곱. 이퀄 10 이거지. 자, 저거 정리하면 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냐? x의 2창, y 2창 둘 다 이제 개수가 2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번 정리해볼게. 자, x제곱 2개 나오면서 2x제곱. y제곱도 2개 나오면서 2y제곱이에요. 자, 1창 계산해볼 건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지? y의 1창은 없죠? 그치? 네. 상수항만 계산해주면 돼요. 1에다가 3, 3은 9 더하면은 10이네? 얘랑 사라지네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2로 한번 나눠주고. 아, 이거 원의 방정식 맞아. 완전 접시로 고치면 상수 나올 거거든? 좀 생긴 게 이상한데, x-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하면 여기 4가 더 들어갔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지금 나왔지. 그럼 저게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저걸 만족시키는 해를 다 구해서 순서쌍으로 해서 점을 따다다다닥 찍으면 중심이 2,0, 반지름이 2짜리는 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6번. 얘들 보기에 고등학교 선행한 애들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 학기 중에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이미, 네, 하고 있는 거. 막 한 수투 막 이런 거 보고 있는 애들도 있나? 수하 하고 있는 거. 아. 자, 26번. 너무 쫄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서. 제대로 하는 게 하는 거지. 봤다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 자, 26번. A 2,1에서 이거 2,1과 1 이거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낸 도형을 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있고 여기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한번 좀 나타내 볼게. 이런 거 할 때마다 무슨 그래픽 같은 걸 진짜 보여주고 싶거든. 시뮬레이션 딱 되면서 이 말하는 도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는 그건 진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 자, 그때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P점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AP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질 텐데 여기 중점이 나오겠죠. 그치?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수동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P점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해볼게요. P점이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야. 원 위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점이 이제 나는 여기 있는 것만 지금 그렸는데 이쪽도 점들이 다 있지. 그래서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점을 다 찍어보는 거지. 자, 지금 여기에 중점 이걸 찍었지? 자, 요 선의 중점 한 이쯤 나올 것 같아요. 자, 요 선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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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선생님 일부러 원 모양으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것의 중점 한 이쯤 나오겠죠? 자, 요것의 중점 한 이쯤 나오겠지? 지금 뭐 한 여기쯤도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중점 한 여기쯤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식은 저 그림을 나타내는 식은 이제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 자, 그래서 근데 저거를 이해를 해도 사실은 식으로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처음에 접했을 때는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루는 점, 그 점의 좌표를 xy나 혹은 x-y-로 잡으세요. 자, 저기서는 xy로 잡았는데 왜 여기서는 x-y-냐? 여기서는
xy로 표현된 식이 없어, 문제에서.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잡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xy로 표현된 식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xy로 잡으면 얘랑 헷갈릴 우려가 좀 있어요. 물론 여기를 xy로 잡았다고 해서 이 x랑 이 x가 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x-y-로 잡아놓고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저 대시 저 기호만 떼내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x-y-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식이 존재할 건가? 라는 걸 하기 이전에 P점, 요 점도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A, B. 자, 그러면 x-는 분명히 AP의 중점이니까 이거 맞죠? x좌표끼리 더하고 둘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y-는 y좌표끼리 더하고 둘로 나누는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P점은 분명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성립시키는 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이 성립이 돼요. 아이고. 맞지? PAB는 이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B를 대입시키면 이 식이 성립해. 근데 이건 잘 생각해보면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죠. A가 1이 감소. 응? A랑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 식에다 A, B를 집어넣었을 때 이 등식을 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 건데 잘 보면은 X-랑 A 사이의 관계식, Y-랑 B 사이의 관계식이 또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A, B를 X-Y-로 다시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A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치? 여기서 B는 EY-에다가 2를 뺀 거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야. 이 좌표에다가 2배를 하고서 2를 빼면 여기 좌표가 나오고 이 y좌표에다가 2배를 하고서 1을 빼면 이쪽에 y좌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AB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왜냐? A랑 얘는 같고 B랑 얘는 같으니까. 그래서 EX-1을 대입할 거고 EY-1을 대입을 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X-랑 Y- 사이 관계식이 나왔다는 거 인정되나? 나왔지, 그치? 그럼 이게 답이긴 한데 아직 정리가 깨끗하게 안 끝났어.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시 기호는 구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자, 사실 이렇게 놔둬도 돼.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저렇게 생긴 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형태로 표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거든. 그래서 2랑 여기 2를 바깥으로 빼낼 거야. 네. 여기 2는 바깥으로 나올 때 여기 제곱이 있네? 그럼 4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나? 이해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4y제곱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4로 양변을 나눠주면 끝나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예상했던 대로 중심 좌표는 2분의 3, 0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1. 얘보다 확 줄어들죠.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2루트였는데 얘는 한 1 정도로 줄어드는 이런 원이 나온다. 라는 건데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계산은 저 몇 번 연습해보면 따라갈 수 있거든? 네. 계산하는 거. 요 루틴대로만 딱 하면은 계산이 다 돼. 근데 계산이 돼서 답이 나왔는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 안 와닿아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자, 194페이지의 내용인데 제목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자, 어떤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수식으로 규명을 해내는 거는 다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그 앞에서 했는데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었죠. 아, 네. 그치? 그래서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 판별식으로
뭔가 이제 규명을 했었잖아. 자, 그래서 원하고 직선도 비슷하게 접근을 할 건데,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지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 접한 거야, 접한 거.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선하고 원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냐? 자, 근데 어떻게 보면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좀 비슷하지 않냐? 그치? 거기다가 원도 2차식이야, 그치? 네. 원도 2차식이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둘이 거의 유사해. 그래서 원은 2차죠, 그쵸? 그 다음에 직선은 1차야. 맞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원하고 직선을 갖다 연립을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2초.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연립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한 거 쓰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고 직선은 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자고 그러면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의 x좌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걸 대입해서 실근을 구하면은 교점의 x좌표가 보다시피 두 개가 나오겠죠.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차식하고 1차식을 연립하거나 2차식,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는 다 판별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판별식이 그리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은 특별히 다른 방법을 하나 쓸 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자, 그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가지고서 뭔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반지름보다 긴. 그렇지. 기냐, 짧냐, 같냐. 그걸로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해낼 수가 있는데, 자, 얘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자, 지금 첫 번째 경우, D보다 R이 더 긴 경우지, 그치? 네. 자, 이 경우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D는 얘들아 뭘 통해서 구하는지 기억나지? 응? 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게 요 케이스겠지? 자, D가 이건데 반지름하고 좀 딱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접한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자, D랑 R인데 D가 더 커. 이 경우겠죠. D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이걸로 다 규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판별식 써도 되는데 저게 훨씬 식이 간단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몸소 체득한 거라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게 나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그건데 그냥 이거 내가 싸그리 무시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2차, 1차 연립하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네 하고서 난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내가 부족했던 게 연습을 참 많이 안 했었거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판별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식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제 많은 책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풀어왔더니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규명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판별식하고 저거하고 둘 다 한번 다 해보려고 하거든. 한번 보세요. 194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194페이지에 6번 같은 거 볼게. 예제처럼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자, 이 원하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자, 이거 자,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거죠. 위치 관계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판별식으로 하려면은 여기서 y든 x든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대입을 해줘야 되거든.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얘 표준형을 좀 고칠게요. x-2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이면은 4하고 9 마이너스 13 들어야 되죠. 플러스 5 하면은 마이너스 8 넘기면 8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y 대신에 3x 플러스 1 해서 y는, 자, 벌써 하기 싫어지지 않냐? 이거를 대입을 해야 돼요. 2분의 3x 플러스 1.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8. 자, 이건데 뭐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긴 하겠지, 그치? 근데 싹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서 규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거든. 자, 근데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3, 3은 9, 2, 4에다가 절대값 2 대입하고 3 대입해.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이거지, 그치? 그래서 루트 13분의 12, 13이에요. 그래서 루트 13이 나오지, 그치? 자, 이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인데 얘는 반지름이 루트 8이잖아. 그치? 얘가 더 길죠? 어떤 경우야? 세 번째 경우죠, 그치? 세 번째 경우. 자,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긴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규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판별식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판별식 연습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판별식으로 하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쵸? 판별식을 이용하여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시오. 194페이지 있죠? 그래서 7번부터 12번까지는 그냥 무시하고요. 앞에 194페이지 한 두 문제 정도? 자, 3번하고 5번. 3번, 5번. 194페이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16번에서 21번까지. 조금 많긴 한데요.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 자, 지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보세요. 그 195페이지에 그 20번이나 21번 같은 이제 범위 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랑, 아니면 16번, 17번 같은 범위 구하는 거. 요런 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잠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최종식이 나왔다고 해보자고. 그랬을 때 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저 부등식을 내가 풀고 싶어. 일단 이 문자 앞에 마이너스 나온 건 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요. 절대값 안에선 부호 반대로 바꿔도 된다 그랬지? 자, 그리고서 이제 이 뒤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부등식이 두 개가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더니 3보다 작아졌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 안에 있는 식 k-3의 범위가 우리는 궁금한 거거든? 그럼 k-3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절대값 기호를 떼냈을 때 어떻게 봐야 되지? 제곱을 제곱할 필요 없어요. 봐봐. 자, 수직선에서 보면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숫자라는 뜻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k-3의 범위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저거 이해되나요? 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을 씌우면 다 3보다 작아지는 건데, 그럼 k-3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면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3보다 작아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k는 3씩 다 더해주면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3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엔 반대로 3보다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숫자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라는 뜻이죠. 네. 그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k-3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저렇게 생긴 수식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연히. 자, 그래서 얘 마이너스 3 넘기면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푸는 게 아마 필요했었을 거야, 아마. 그 16번, 17번 하고 20번, 21번은요. 등식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뭐 절대값 x가 2다. 그러면 x는 이렇게 하는 건 알죠, 이거는. 그래서 등식은 오히려 좀 쉬울 텐데 부등식은 저런 식으로 절대값 자체가 어떤 값보다 작다. 혹은 절대값 자체가 어떤 양수값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약간 공식처럼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저거는. 자, 요거랑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은데 19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응용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개를 내놨는데 1번이 진짜 중요해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우리 중3 2학기 때 배울 거 중에서 현이라는 도형이 원에서 나오는 건 알죠? 네.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 근 저 선분, 저것을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거든. 자,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였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러면 여기 4 나온 거 맞나? 그쵸? 3대 4대 5 비율. 자, 그런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현에다 내리면 현을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 두 개 합동되죠. 네. 합동이 되면서 수직 2등분이 되거든. 그럼 아까 이 방법으로 4라는 걸 구했으면 결국 전체 현의 길이는 8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일단 방법인데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걸 줘요. 그러면 또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또 구한다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현의 길이의 반을 구하고 걔를 2배해서 전체 현의 길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22번 한번 보세요. 22번 원 되게 쉬운 걸 줬네. x 플러스 y제곱은 16. 직선의 식은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줬어. 자, 그랬을 때 이 직선 원하고 직선에서 잘리는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거거든. 자, 그럼 중심좌표 원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4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공식을 써야지. 그쵸? 요게 일반형을 쓰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고 거리 공식 써볼게요. 루트 1 플러스 1에 원점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루트 2분의 4 얘는 2루트 2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거리가 2루트 2야. 당연히 이런 문제를 내는데 직선이 원 바깥에 있다거나 그렇게는 안 내겠지, 그치? 자,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예요. 4, 4, 16에서 2루트 2 제곱하면 8 한 다음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지. 요거 이렇게 바로 계산되나? 원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잖아. 네. 그러면은 이것의 제곱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야 돼요. 네. 그래서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16-8의 루트니까 2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럼 전체 현의 길이는 2루트 2의 2배니까 4루트 2가 답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여기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주제는 뭐냐면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는 뭐 점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 구하는 그거 이해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이 있고 자, 이번에 이제 원 바깥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랑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얼마냐 이거거든. 약간 그런 좀 비슷하지 않냐? 아니에요? 원 바깥의 점에서 원 위에다가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막 선을 구했을 때 가장 긴 거리, 가장 짧은 거리 이거였잖아. 얘도 비슷해요. 그래서 중심이 있으면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놓고 자, 요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네. 역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뭘 뺀다?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를 뺀다. 요 방법이고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되는 거죠. 네. 뭐 그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처럼 좀 풀어볼 건데 오늘의 마지막 내용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짧은데 자 23번 하고요 26번 풀어봅시다. 23번 26번이요